김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첫 손주의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며느리 박민지에게 좋은 시어머니로 보이고 싶었고 사랑하는 손주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완벽한 돌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택배. 바로 첫 손주를 위한 고급 돌복이 김수진의 손에 들린 운송장 번호에 걸려 있었다. 김수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택배 조회 시스템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김수진은 화면이 갱신되는 동안 돌복이 혹여 늦게 오진 않을까, 무슨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 하는 온갖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윽고 김수진의 눈앞에 배송 완료라는 선명한 4글자가 번쩍였다. 김수진은 그제야 팽팽하게 조여졌던 어깨를 한숨과 함께 길게 늘어뜨렸다. 마치 며칠 밤낮을 세워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듯한 안도감이 김수진의 마음을 온전히 감쌌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김수진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잠시 옆에 내려놓았다. 손주의 완벽한 돌잔치를 향한 김수진의 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었다고 생각했다. 같은 날 오후, 김수진의 스마트폰이 또다시 배송 완료 알림을 울렸다. 이번에는 김수진이 몇 주 전부터 벼르고 있던 새 주방용품 택배였다. 낡은 냄비들을 교체하려는 김수진의 작은 행복이 담긴 택배였다. 김수진은 잠시 화면을 확인했지만 오전에 돌복 택배가 가져다준 거대한 안도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소하게 느껴졌다. 이 두 개의 배송 완료 알림이 불과 며칠 뒤 김수진과 김수진의 남편 이준호, 그리고 며느리 박민지까지 온 가족을 혼란과 극심한 불안, 그리고 황당한 소동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을 줄은 김수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김수진에게 이 평범한 하루는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유쾌하고도 허탈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며칠 후, 김수진은 어제 배송 완료 알림을 받은 주방용품 택배를 찾고 있었다. 현관부터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보이지 않자 김수진은 초조해졌다. 그때 김수진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며느리 박민지였다. 김수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박민지의 어머니, 돌복 택배는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김수진은 자신이 주방용품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순간 잊었다. 배송 완료 알림은 주방용품만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첫 손주의 돌복 택배도 같은 날 배송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있었던 것이다. 김수진은 박민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주방용품을 찾던 모든 신경은 이제 사라진 돌복 택배로 향했다. 김수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단어만이 맴돌았고 눈앞이 아찔했다. 분명 택배 조회 시스템에서 배송 완료라고 확인했던 돌복 택배.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김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설마 아파트 현관에서 누군가 가져간 것일까? 첫 손주에게 입힐 귀한 돌복이 도난당했다는 생각에 김수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김수진은 애써 박민지에게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구멍은 조여오는 듯했다. 보냈지. 그럼. 김수진은 횡설수설했다. 박민지는 김수진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괜찮은지 물었다. 김수진은 더듬거리며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김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사라진 돌복 택배의 행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혹감과 절망감이 김수진의 얼굴에 교차했다. 이 작은 오해가 가져올 파장을 김수진은 아직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김수진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채 거실을 헤매기 시작했다. 첫 손주의 돌복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다. 김수진은 캐주얼한 차림 그대로 현관 앞을 여러 번 들락거렸다. 택배는커녕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 김수진은 불안한 눈으로 집안 곳곳을 훑었다. 주방 식탁 위, 소파 밑, 심지어 안방 문턱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어디에도 돌복 택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김수진의 행동은 절박함 그 자체였다. 김수진의 머릿속은 배송 완료라는 문구와 사라진 택배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혼란스러웠다. 박민지에게 보낼 귀한 돌복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김수진에게 용납할 수 없는 재앙처럼 느껴졌다. 며느리에게 보여줄 면목도 첫 손주에게 줄 기쁨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다.
김수진은 겨우 몸을 가다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김수진은 상기된 얼굴로 숨가쁘게 말을 이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돌복 택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이준호는 김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김수진은 주저앉을 듯한 기세로 자신이 본 택배 조회 화면과 사라진 택배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으로 김수진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해봐요. 어디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고 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나 김수진의 불안감은 이준호의 말로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김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분명히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라고 덧붙였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말을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준호는 더 이상 김수진을 달래는 대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우선 택배사에 강력하게 항의해야겠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분실 처리해달라고 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라고 말했다. 이준호의 강경한 태도는 김수진의 불안감을 일면 부추기는 동시에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안겨주는 복합적인 감정을 선사했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으로서는 이준호의 추진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결단에 조금이나마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다. 박민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막막했다. 돌복은 그저 옷이 아니라 김수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김수진은 자신이 보낸 선물이 며느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이준호는 김수진이 여전히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택배 조회 시스템을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시 배송 조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배송 완료. 사라진 택배의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지는 듯했다. 이준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가 먼저 택배사에 전화해볼게. 당신은 혹시라도 다시 한번 집을 잘 살펴봐 라고 말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집안 곳곳을 느릿하게 걸어다녔다. 현관문 앞에서 택배가 있을 법한 작은 공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김수진의 눈에는 오직 돌복 택배만 보이지 않았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 가져간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김수진의 마음을 스쳤다. 아파트 현관에 붙어있는 택배 도난주의 경고문이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사라진 돌복 택배는 김수진의 일상에 들이운 먹구름처럼 변했다. 김수진은 이준호가 통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준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상당한 짜증과 함께 강경한 태도가 묻어나왔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대화 내용을 통해 택배사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이준호는 택배사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단호한 모습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여전히 박민지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김수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전화를 들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애꿎은 돌복만 사라진 이 상황을 며느리 박민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김수진은 망설임 끝에 스마트폰을 들었다. 박민지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김수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자신이 보낸 돌복 택배가 도난당한 것 같다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전화기 너머의 박민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김수진을 위로했다. 박민지는 괜찮다며 일단 택배사에 먼저 연락해보라고 김수진을 다독였다. 김수진은 박민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더욱 미안해졌다. 전화를 끊은 김수진은 곧장 이준호에게 박민지의 반응을 전했다. 이준호는 걱정하지 말라며 김수진을 안심시켰고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스마트폰으로 택배 조회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배송 완료. 몇 번을 새로 고침해도 결과는 같았다. 김수진은 초조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비볐지만 아무리 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김수진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옆에서 연신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더 이상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김수진과 이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준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 CCTV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김수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준호를 따라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CCTV 영상을 돌려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초조하게 화면을 응시하며 김수진의 집 현관 앞을 지나는 모든 사람과 택배를 눈여겨봤다. 몇 시간 분량의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면서도 김수진과 이준호는 그 어떤 수상한 움직임도 발견하지 못했다. 명백히 택배가 배송된 시간대에 김수진의 현관 앞을 오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돌복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수진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그 순간에도 김수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박민지에게 보낸 돌복이 사라졌다는 생각뿐이었다. 김수진은 자신이 주문했던 주방용품 택배도 그날 배송 완료 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배송 완료된 택배가 2건이었다는 중요한 단서는 김수진의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 깊이 묻혀버렸다. 김수진은 잃어버린 것이 주방용품인지 돌복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오직 첫 손주의 돌복이라는 단어에 갇혀 헤매고 있었다. 이준호 역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 애썼지만 김수진의 혼란스러운 설명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김수진은 자신이 보낸 선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쿵거렸다. 김수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불러올 파장에 휩싸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준호의 얼굴에는 점점 더 강경한 결의가 서렸다. 그는 거실에 놓인 스마트폰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망설임 없이 택배사 고객센터로 전화했다. 김수진은 이준호가 수화기 넘어 직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택배 분실 상황을 설명하고 강력한 항의를 쏟아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주저함도 없었고 김수진은 그 모습에서 돌복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준호는 사라진 택배를 즉시 찾아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며 분실 접수를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단순한 분실 사고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이준호가 택배사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비원에게 여러 번 그리고 거듭해서 사라진 택배에 대해 문의했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지만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그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한참 동안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김수진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았지만 이준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만으로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준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더욱 단단한 결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경비실 CCTV에도 특별한 흔적이 없었다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했다.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수진은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준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김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는 단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심각하게 입을 열었다. 김수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 모든 상황이 꿈이 아닌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다. 단순한 택배 분실을 넘어 경찰 신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준호의 모습은 김수진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수진은 첫 손주의 돌복이 사라진 것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까지 얽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온 가족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다. 김수진은 소파에 앉아 손톱을 잘근거렸다. 이준호는 거실을 서성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쉬지 않고 집안 이곳저곳을 훑었다. 마치 사라진 돌복이 마법처럼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듯했다. 김수진은 박민지에게 다시 연락해서 돌복을 다시 주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무심함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집안 전체에 흐르는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큰 절규처럼 들렸다. 김수진은 이준호의 옆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돌복분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해결될지 김수진은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김수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잘근거렸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이제 경찰 신고라는 마지막 카드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김수진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공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고요한 침묵을 가르며 그때 김수진의 휴대전화 벨이 요란스레 울려 퍼졌다. 화면에 박민지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수진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보내주신 돌복 오늘 잘 도착했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해요. 박민지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타고 김수진의 귓가에 밝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김수진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듯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 박민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다. 이준호는 김수진의 얼굴을 살피며 무슨 일이냐는 듯 눈빛으로 물었다. 김수진은 다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지는 연이어 돌복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첫 손주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지 신나게 이야기했다. 김수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박민지의 말을 끊었다. 민지야, 돌복 정말 잘 받았다고? 김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네, 어머니. 방금 택배로 받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기 돌잔치 걱정 없겠어요. 박민지의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 순간 김수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사실이 스쳐 지나갔다. 택배 배송 완료 알림은 두 건이었다는 것. 하나는 박민지에게 보낸 돌복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수진 자신이 주문했던 주방용품이었다. 사라진 것은 돌복이 아니었다. 김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이준호를 들들볶고 택배사에 항의하고 경찰 신고까지 고려했던 모든 소동이 단 하나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김수진은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이준호와 박민지에게 민망함이 밀려왔다. 특히 이준호에게는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민지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김수진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수진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 글쎄, 돌복은 잘 갔대. 내가 시킨 주방용품이 사라진 거였어. 김수진의 말에 이준호는 황당하다는 듯 김수진을 쳐다보았다. 김수진은 허탈한 웃음과 함께 어깨를 으쓱였다. 돌복 소동은 해결되었지만 아직 주방용품 택배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김수진은 미처 찾지 못한 주방용품 소포는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도 돌복만은 별 탈 없이 도착한 것에 깊이 안도했다. 김수진은 그래도 돌복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아직 찾지 못한 주방용품 택배는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김수진은 곧장 스마트폰을 들어 택배사 앱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주방용품 택배의 송장 번호를 입력했다. 이준호는 여전히 황당한 표정으로 김수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며 사라진 주방용품 택배의 행방을 좁기 시작했다. 첫 손주의 돌잔치를 위한 소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김수진의 새로운 미션은 이제부터였다. 김수진은 이 사소한 해프닝이 자신에게 작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했다. 무엇이든 꼼꼼히 확인하고 너무 앞서가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김수진은 다음번에는 이런 소동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어쩌면 이런 일상이 주는 소소한 재미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그런 김수진을 지켜볼 뿐이었다.